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10살 조윤아 양 가족을 찾기 위해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완도를 수차례 드나들었던 조양 아버지의 차량을 찾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빗가람 혁신 도시의 기형적인 구조로 주택과 비교해 상가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상업용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생과 협력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강해진 뒷심을 선보이며 올 시즌 상위권 싸움에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완도에서 실종된 10살 조윤아 양 가족들에 대해 수색에 나선 지 엿새가 지났지만 아직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양의 일가족이 이용했던 차량은 그동안 완도를 수차례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배경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 조윤아 양 아버지의 아우디 차량이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 숙박단지를 빠져나갑니다. 양방향 통행 차량은 조양 아버지 차량이 유일했습니다. 이후 1시간 40분 뒤인 31일 0시 40분쯤 조윤아 양의 휴대전화가 꺼졌고 29분 뒤에는 어머니의 휴대전화, 마지막으로 새벽 4시 16분에는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졌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한 거예요. 정확한 시간입니다. 예. 실종된 조윤아 양과 부모가 묵었던 풀빌라는 지난달 17일 예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양의 학교에 제주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통보가 이루어진 날짜와 같습니다. 비수기 기준 1박에 45만 원짜리 방을 예약하고 계좌이체로 숙박비를 결제했습니다. 조 씨 일가족은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그리고 28일 하루를 건너 29일부터 31일까지 2박을 추가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날은 미리 나가불고 선 예약이 있어서 아마 못 온 것 같고. 조양 아버지의 차량은 그동안 여러 차례 완도군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풀빌라 첫 숙박일의 하루 앞선 5월 23일 낮, 완도대교를 통해 완도로 들어왔고 숙박 당일 오전에는 완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완도로 돌아왔습니다. 5월 29일에도 단 40여 분 동안 완도 밖을 나갔다 오는 등 5월 23일부터 행적을 감춘 5월 30일 밤까지 모두 3차례 해남과 강진 방면으로 차량이 이동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차량 이동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영장을 신청해놨으니까 그게 나오면 이제 좀 뭐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풀빌라 CCTV에 남은 조양 가족의 마지막 상황도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팔이 늘어진 채 어머니 등에 조양이 엎여 있었던 경위, 아버지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의 내용물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완도 송곡항 인근 수색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의 소재 파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신지면 도로에 CCTV 54대가 설치돼 있지만 노후대 차량 식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폭우와 태풍에 대비해 안전설비가 보강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철거를 위한 잔해물 제거 작업이 2달 늦어지게 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잔해물 낙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그물망 설치 등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해 잔해물 제거 작업이 예상했던 6월 말보다 2달 정도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동을 포함한 8개 동의 전면 철거는 예정대로 올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습한 기온이 가득하죠. 꿉꿉함에 불쾌지수가 높게 치솟는 요즘인데요. 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화순, 담양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좁고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겠고요.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서부의 최고 70
70mm, 전남 동부에 최고 40mm가량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더 굳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상과 일부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택보다 상가가 더 많은 빗가람 혁신 도시의 기형적인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상가가 넘치는 상황에서 인근에 상업용지가 또 추가될 예정이어서 그 여파가 연쇄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빗가람 혁신도시 전체 개발 면적에서 상업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3.5%.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이 2%대인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인구수로 보면 상가 비율은 더 심각해집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빗가람 혁신도시의 1인당 상가 연면적은 28.1제곱미터, 진주 혁신도시에 비해서는 3분의 1, 세종과 대구 원주 혁신도시에 비해서는 3배 정도 높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위례나 별내 신도시에 비하면 6배에서 8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당시보다 인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애초부터 분양이나 영업이 잘 될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턱없이 이 상권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 인구가 5만 도시입니다. 5만 도시에 맞는 적정 상가 공급 비율이 있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빗가람 혁신도시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하는 클러스터 부지.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30%까지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상가가 넘치는 상황에서 그 파급 효과가 인근의 상업용지로 튈 게 뻔한 상황입니다. 하나 막는 거예요. 이 상가가 많다 보니까 동종 업체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들어갈 데가 없어야 되는데. 혁신도시 인구를 늘리는 게 과다한 상가 문제를 풀 방안으로 꼽히지만 현재 계획 인구 5만에 80%까지 찬 데다가 SRF 논란 등으로 정주 여건 개선도 불투명해서 현실화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수년째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정주 의지라든가 또 인구 증가의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 15대 국정과제만 포함됐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지원을 약속한 것을 두고 광주 전남 시민단체가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은 올해 12월까지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반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10,000명의 동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윤 정부의 노후원전 가동 10년 연장은 위험하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생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대행진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추진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의 행해지는 배제와 혐오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 조례가 제정되고 차별이 사라질 수 있게 연대 투쟁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7시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몰다 길을 지나던 66살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15살 남학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운전면허 없이 타인의 명의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광주 전남에 상생 기류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국민의힘에 쏠렸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광주 전남의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용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 당선인과 김 지사는 지난주 금요일 광주에서 비공개 만남을 갖고 군공항 이전과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취임식 사절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일 오전에 예정된 강기정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오후에 열리는 김용록 지사의 재선 취임식에는 문용은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광주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사절단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광주와 전남은 각 지역에서 모은 흙을 각각 준비해 기념목 식재에 사용하는 등 상생을 견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는 광주 5개 구청과 본청 앞에 흙,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의 흙과 도청 앞에 흙을 가져가서 서로 기념 식수에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 흙들이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양이 될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상생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지지부진했던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이제는 양 시도가 머리를 맞대 답을 내놔야 하고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묶는 시도 메가시티 구축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지방 소멸 위기를 광주 전남 상생으로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에 유치하면 좋을까? 또 이제 전남도 유치하면 좋을 것들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상생의 관점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국민의힘에 쏠려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광주 전남의 협력과 연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상황. 상생 협력 사업을 두고 일부 갈등을 빚기도 했던 민선 7기를 넘어 민선 8기에서 두 단체장들이 어떤 상생 협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선 7기 임기 종료를 앞둔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역사의 혁신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간 광주형 일자리 성공, 인공지능 광주시대 개막, 출생아 수 증가,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공정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 등 광주의 역사를 바꿀 수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광주는 저의 모든 것이었고 전부였다며 광주시장직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하라는 시대의 부름이자 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선 7기의 부족한 부분은 후임 시장께서 채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장 선거 출마 후보로 4선의 순천 출신인 서동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1부의장엔 김태균 의원, 2부의장엔 전경선 의원, 운영위원장엔 차영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기획위원장은 신민호, 보건복지위원장 최선국, 경제관광위원장 이철, 안전건설위원장 이동현, 농수산위원장 신의준, 교육위원장의 조욱현 의원이 각각 선출된 가운데 전라남도의회는 다음 달 6일과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4명이 후보로 접수해 경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공석인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에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그리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1차 심사를 진행한 뒤 단수 추천이나 경선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영배 의원이 탈당한 광주 광산을은 응모자가 없어 당분간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의 공백 속에서도 강해진 뒷심을 선보이며 상위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겨울 김종국 신임 감독 선임에 이어 나성범, 양현종까지 차례로 영입하며 기대감을 높였던 기아. 올 시즌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38승 1무 32패로 3위 LG에 3.5게임 뒤진 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올해 기아 타이거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타선의 힘입니다. 타율과 타점, 홈런 등 팀 공격 지표 전 부분에서 1위를 달리며 화끈한 공격 야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팀에 먼저 점수를 내주고도 역전승을 거둔 경기만 18경기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올해 기아 야구가 재미가 있어지고 볼만해진 이유입니다. 역전의 점수 들어옵니다. 타이거스의 나스타 나성범의 역전 적시타. 역전의 명수 타이거스가 경기를 뒤집는 순간입니다. 외국인 투수의 부상과 부진 속 6월 한 달 힘겹게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 또다시 시험대에 오릅니다. 주중에는 서울 고척돔에서 2위 키움과 주말에는 인천에서 선두팀 SSG와 맞붙습니다. 올 시즌 키움에는 상대 전적에서 5승 4패로 앞서고 있고 SSG에는 1승 5패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이수권 신임 광주지방검찰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검찰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이 지난 2020년부터 형사법령 개정으로 대내외적인 혼란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헌법이 규정한 유일한 영장 청구권으로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 지검장은 서울 동부지검장 직무대리, 울산지검장, 부산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라며 정파에 관계없이 반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특위로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대립각을 세워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연안의 수온이 평년보다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조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올해 남해안 고수온은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빠른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작되고 중순 무렵부터 적조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업인 만나 가두리 양식장 사육관리 지도, 어업인 자율방재단 구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등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으로 귀농한 인구가 관련 통계를 낸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귀농인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지난해 귀농인은 모두 2,579명으로 전년보다 9.4%, 221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689명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며 5년 전인 2016년보다 33.1%, 642명 늘어난 겁니다. 전남의 귀농인 3명 가운데 1명은 수도권에서 이전했고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도시주택 가격 상승, 농어촌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습한 기온이 가득합니다. 이 꿉꿉함에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는 요즘인데요. 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특보 상황 보시면 광주와 화순 담양에서는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체감온도 33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비구름대가 좁고 강하게 발달하면서 비를 뿌리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 서부에는 최고 70mm,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최고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더 굳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상과 일부 남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거센 파도와 또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7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8도, 진도의 낮 기온도 28도 예상됩니다. 구례의 한낮 기온 29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흐리고 더운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